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를 제가 좀 오버해서 자꾸 좋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가를 보면 딱 티가 나잖아요. 그쵸? 일단 시장이 빠질 땐 덜 빠지고 또 시장이 무난하게 버텨줄 때는 오히려 올라버리고, 아니 이게 모든 걸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도 몇 가지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이제 왔습니다. 뭐 시장과 지수적인 측면이 됐든 HLB 개별 이슈적인 측면이 됐든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짧고 굵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HLB는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도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좀 해왔고, 기술적으로도 특이사항이 없고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크게 뭐 하방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지도 않고,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음봉은 뛸 수 있지만 뭐 굳이 이거 음봉 한두 개 뛴다고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될 만한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자, 어쨌든 HLB 주주님들 모두 다 잘 들고 계시죠? 쉽지 않은 홀딩이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몰아치고 진짜 뭐 경기 침체니 뭐니 하면서 삼성전자는 직전 저점 깨고 추세 다 무너지고 반도체 사이클 끝났고 주도주 끝나고 뭐 여러 가지로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HLB라는 종목 딱 하나만 믿고서 홀딩을 한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뭐 어차피 내가 버틸 거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고민이 정말 많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홀딩을 못하고 중간에 또 매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나마 9월달에 FDA 재심사 일정이라는 개별 이벤트가 이 불황장에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 다시 살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조차도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홀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슈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유해 온 우리 주주님들께 감사 인사를 또 올리고, 그동안도 홀딩해 오면서 김 대표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기억 시오 초속만이라도 남겨도 좋으니 댓글에 감사 글이라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도 사실 이런 불황장 힘들어요. 전문가도 굉장히 힘든데 유일하게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댓글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고, 정말로 그래도 김 대표 덕분에 잘 버텨서 힘이 됐다, 정말 진심 어린 글 한번 남겨주시면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보람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소 좀 귀찮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무엇 하나 제가 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댓글에 한 번씩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한 압박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커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0.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리를 일단 인하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0.5를 내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정말 더 심각한 거냐,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개별 이슈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9% 시장에 의한 하락이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중심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이슈, 저도 조금 금투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금만 받아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먼저 고려해라. 판을 다 깔아놓고 정정당당하게 매매를 하고 승부를 볼 수 있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두면, 그러면 세금을 20%든 30%든 떳떳하게 낼 것 내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의견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뭐 제대로 판을 깔아놓지도 않고 세금만 받아 처먹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욕을 먹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했었고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도체 정점에 대한 논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경기 침체에 있어서 최근에 PMI와 ISM, 고용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 최악까지는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 추세와 증가 폭은 살짝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이익이 꺾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증익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경기의 순환주기 사이클에서 지금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여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하로 빠지면 여기가 경기 침체인데 얘가 올라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잘 떨어져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아주 베스트인데,
여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뚱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건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 근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조금 더 좋지 않았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아무리 뭐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싸고 하락하는 이유가 억울하더라도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 시세는 결국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당장 큰 문제는 매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옵션 파생 쪽에서 지난 만기일에 2조 원 가까이 롤오버를 했어요. 다음 달도 더 빠질 거다라는 거에다 배팅을 한 겁니다. 이 정도 규모로 롤오버를 잘 하지는 않아요.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근데 롤오버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투기적인 그리고 또 공격적인 배팅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급락장을 놓고서 글로벌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너무 과한 변동성이다라고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한다. 왜냐면 레버리지 성향의 상품들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러한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눈높이가 낮아졌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AI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HBM인데 이 HBM은 D램하고 생산 라인이 같기 때문에 얘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의 생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D램의 생산 라인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D램의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겠죠.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D램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기업의 이익에 실적에는 긍정적이겠죠. 이런 흐름이었는데 AI에 대한 정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HBM 생산하던 걸 그냥 다시 D램 생산으로 또 돌리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P가 또 빠지게 되면은 실적도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목표 주가를 또 눈높이를 낮춰버리고, 반도체가 엄청나게 호황이고 화랑일 때 그때는 눈높이를 뭐 10만원, 11만원, 13만원 올리지만 HBM의 수요 우려라든지 또 엔비디아 중심으로 AI 모멘텀이 또 피크를 찍었다라는 것과 AI 섹터는 지금 산업이 개화되고서 시장 침투율이 한 5% 내외인데 이 5% 내외면은 1차 캐즘이에요. 1차 캐즘. 그래서 캐즘에 대한 우려가 당장 또 불거지고 있고, 2차 전지는 2차 캐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차 캐즘은 보통 시장 점유가 5% 내외일 때고요. 2차 캐즘은 한 16에서 18%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때 보통 2차 캐즘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는 2차 캐즘, 반도체는 1차 캐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뭐 8월 수출 데이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반도체 주도하의 데이터는 좋았고 경제와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AI 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1차 캐즘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반도체 주도주의 흐름이 끊겨야 낙폭과대 소외주나 가치주로 수급이 이동한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결집된 수급이 해소되어 줘야 돼요. 반도체로 해쳐 모여 해서 반도체로 다 모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해쳐 모여 했다가 해산 다 위치로 해서 이제 퍼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만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줄 것 같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목, 금 정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경우에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주말 직전이나 연휴 직전을 활용해서 공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하한가 두 방을 맞았던 그 시점에도 보시면은 이슈가 발생했던 날이 금요일입니다. 점 하한가 첫 번째 날이 금요일이고요. 여기가 월요일입니다. 원래는 하한가 세 방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게 주말 동안에 사람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서 아, 본질에 영향이 없는 거구나. 충동 매매와 내동 매매를 세이브 시켜준 거죠. 그래서 하한가 두 방 이후에 주가 반등, 시간이 지날수록 이슈가 조금 더 확인이 되면서 또 추가적인 반등,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호재를 발표할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한양행이 FDA 허가 발표가 나고 나서 당일에는 주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FDA 허가 나온 날 딱 이렇게 해요. 시가가 9.5% 떠서 시작했는데 고점은 16%까지 올랐었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다 토해내면서 음봉 마감했어요. 근데 어쨌든 호재는 분명한 건데 이익의 규모도 밸류도 너무나 좋거든요. 당일은 1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발생시키면서 다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주가는 엄청나게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생각할 시간과 또 이슈에 대한 규모라든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때로는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 여러분들 뭐 경험을 다 해보셨겠지만 하한가 두 방을 때려 맞았던 그 당시와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하한가를 맞았다라는 거는 본질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HLB가 차근차근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고 최종 시판까지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딜레이가 됐다라는 것은 전진입니까 후진입니까? 어쨌든 후진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판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방향에 문제가 없다면 본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2차적으로 판단을 하셔라.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런 기준과 틀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재료만 나오면 시세만 봐. 그 시세만 보고서 아까 유한양행처럼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긴 하니까 고점에서 두드려 맞고 빠진다고 그냥 다 던져버리면 그 뒤에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타난 거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60%나 올랐네요. 그럼 뭐 밑에서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바로 앞에 코앞에 당장의 중요한 일정은 현재 9월달입니다.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 날 호재가 떠버리면 주가 상승 또한 상승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일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매도를 고민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근데 매도라는 거는 한번 잘못하면 끝입니다. 그 잘못된 판단 한 번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또 반복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엇박자를 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최악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HLB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을 맨날 24시간 풀로 돌리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HLB 주가 갑자기 이슈가 땅 터졌는데 제가 긴급 라이브 합니다 해가지고 라이브를 바로 열어봐야 못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라이브를 들어오셨더라도 앞에 내용 끝나면은 핵심만 듣고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또 애매한 거고 영상 시청이 또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HLB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진지하게 항상 코멘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남일이 아니에요. HLB의 등락과 HLB의 사업의 흐름이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입장이에요. 자, 일단 저는 유사투자자문업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카톡방을 오픈할 수 없어요. 물론 양방향 소통보다 뭐 단방향으로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카톡은 이제 단방향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일단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강조드렸다시피 시장이 너무나 좋고 제약바이오가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FDA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그거는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장도 어수선해. 아마 엇박자나 반대 흐름이나 혹은 시세가 좀 짧거나 등등 뭔가에 좀 현명한 판단과 실시간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저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단방향으로 실시간 메시지를 전달받기 원한다.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우리 어플 말고 기본적인 문자 메시지 있죠. 그냥 문자 메시지로 전달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2번 3번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난 따라가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를 한번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취합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두겠습니다. HLB 외에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뭐 다른 뭐 추천주 주고 이런 거 뭐 그런 건 상황 봐서인데 일단 지금은 HLB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HLB의 이벤트가 공지가 되면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내용을 분석하고 풀이를 해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너무 늦어요. 여러분들 막 지금 급해 죽겠는데 장 끝나고 영상 올라오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올리거나 뭐 실시간으로 한다거나 이거보다 바로 나에게 알림이 딱 뜨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HLB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 또한 대박을 좀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전문가로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일반 보통 투자자보다는 넓은 시야로 코멘트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 그냥 동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거보다도 일단은 그냥 긴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재료가 나왔거나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달 드리는 게 여러분들 수신자의 입장에서 편하시겠냐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거니까 자, 김 대표 개인 번호로 HLB 보유자 중에서는요 각각 원하는 소통망에 대한 번호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공지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1, 2, 3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HLB의 시세 전체적으로 너무 무난하고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름대 위에 시세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선을 긋고서 지지와 저항을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걸 알면 진짜 주식 투자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표이기도 해요. 자, 대략적으로 95,000원이라는 가격을 이제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95,000원이라는 가격이 돌파가 나와줘야 좀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돌파 시도예요. 네 번째 돌파 시도는 보통 직전 고점 돌파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일정적인 부분과 시기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흐름들이 완벽합니다. 당분간 좋은 시세 좀 기대를 해보고, 또 그런 시세 흐름 속에서 실시간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빠르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면 우리 지금 뭔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뭐 어떤 거를 할지 한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받길 원한다 1번, 일반 문자 메시지를 원한다 2번, 아무나 상관없다 3번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HLB 주주님들만 따로 모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HLB가 결국에 우리를 웃게 해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